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돈들이 과연 어디로 움직일 것인지 사상 초유의 저금리와 글로벌 또 경기 부양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 전에 이제 또 속보 하나 보내드립니다. 일본 언론들의 얘기 때문에 우리 국제 정세, 로컬 정세가 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오늘 또 일본 언론 측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를 피해서 평양에서 원산 별장으로 가서 휴양을 하고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타전을 했고요. 산케이 신문이 그렇게 또 보도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수도에 평양에 부재하다 보니까 신병 이상설이 자꾸만 나온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도쿄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 요원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 그래서 경비태세의 불안을 느껴서 원산으로 지금 피해 있다. 뭐 일본 언론의 보도입니다. 뭐 신빙성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 궁금증이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보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잠깐 좀 방산주가 좀 출렁거렸던 모양입니다. 자,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SC제일은행 자산관리본부의 홍동희 차장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뭐 부동자금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식시장의 대기자금이 142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다. 사상 최대치다. 이게 보도 내용인 모양이죠. 예. 증시 대기자금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증시 대기 자금이라는 건 그야말로 그 증시에 향후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자금들을 모두 합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투자자 예탁금, 그다음에 파생상품 거래 예수금, 신용융자 잔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일컬어서 합쳐놓은 그 수치고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의 이런 대기 자금이 142조 원에 달하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부터 따져보면 이제 약 27조 원. 단순 합산이 저렇게 나오는군요. 투자자 예, 예탁금 맞습니다. 네, 쭉 있는데 24%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보시는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하려고 증권사에 이제 예치해 놓은 투자자 예탁금이 60%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1월 20일 이후부터.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대규모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 화면엔 빠진 것 같긴 한데 MMF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머니마켓 맞습니다. 펀드가 사실 채권과 주식의 딱 경계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들어있는 돈도 아마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생각이 들어져요. 맞습니다. 그죠? 네. 예. 뭐 합산을 해놓으면 사실 뭐 141조가 아니라 더 많을 거라고도 생각하고 이 지하자금 뭐 이런 것까지는 논하기 좀 어려울 거고 다른 쪽에 들어있는 자금들, 부동산에 들어있는 자금들 뭐 어떤 자금들이 많을 텐데. 자, 하여튼 주시장으로 틈만 나면 이제 엿본다는 거잖아요. 이처럼 증시로 이제 자금이 몰리는 이유? 총선 이후에 어떤 정책들, 뭐 부동산 규제책, 규제 완화? 기대감이 꺾였군요, 참. 재개발 이런 거죠. 각종 부양책,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예, 뭐 일단 가장 큰 이유를 꼽자라고 하면 일단 시중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에 충격이 굉장히 가해지고 있지만 통화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신속하고 강력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연준은 제로 수준으로 금리를 낮췄고 한국은행도 50bp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정책을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물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런 유동성이 결국 시장에 대한 어떤 안전판을 제공할 거다라는 신뢰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동산 시장, 뭐 한국 가계의 가장 대표적인 투자 대상인 아파트 같은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 충격 그리고 정책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면서 이러한 자금 중 일부가 이제 주식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지난 8일 날 자금 순환 통계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가계가 여유 자금을 얼마나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전년 대비 39조 원 정도 증가해서 92조 원 수준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런 요인을 꼽자라고 하면 이제 지난해부터 정책 규제가 나오면서 이 주택 구매를 대기하고 있었던 수요들이 줄어든 영향으로 좀 많이 해석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강남 4구 아파트 가격도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의 머니 오버가 지속될 수 있을지 굉장히 시장의 관심이 높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발적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또 생활 방역이라는 거를 당국에서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뭐 나가야 돈을 쓸 텐데 물론
실내 가택에서도 돈을 소비는 하죠. 근데 제한적이니까. 근데 요즘 보면은 동학개미들 갖고 이 엄지족들이라고 표현하더군요. 모바일로 거래하는 비중이 50% 이상이고 워낙 또 실내에서 많이들 거래하시니까 주식시장이 그래서 좀 활기를 많이 띠는 것 같긴 한데 거기다가 이제 긴급 생활지원자금도 곧 있으면 집행이 되잖아요. 네. 뭐 지금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인가요? 뭐 변형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돈도 주식시장으로 올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권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앞서 저희가 MMF 얘기 잠깐 여쭤봤잖아요. 네. CMA, MMF 이쪽 동향도 한번 좀 봐주시죠. 예, 뭐 CMA 같은 경우도 이 지난주 기준으로 47조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코스피 지수가 1,400대까지 급락했던 지난달 23일에 비해서 1조 8천억 가량이 급증한 것이고요. MMF도 한 지난 1일 120조 원 수준이었는데 네. 지난주 기준으로는 135조로 또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2주가 안 되는 시간 안에 15조 원 이상 넘는 자금이 또 순유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금이 속성이 뭘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뭐 여러 해석 중에 사실 2차 조정, 그러니까 지금 사실 증시가 반등했지만 한 번 더 좀 조정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향후에 만약에 다시 낙폭이 좀 확대됐을 때 기회를 빠르게 캐치하기 위한 자금들이 CMA 또는 MMF에 좀 많이 유입이 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이제 쌈짓돈 얘기했더니 우리 프로듀서 또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걸 권할 수는 없는데 뭐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긴급 생활 지원인데 뭐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는 소비 쪽으로 이제 촉진하고 물론 이 부를 더 늘리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뭐 국채 보상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이제 뭐 외환 시장의 어떤 뭔가를 또 할 수 있는 물꼬도 좀 터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환율 쪽 잠깐 봐야 되는데 강달러죠. 강달러 덕에 사실은 이 원자재에서는 유가가 급락하는 거 보면은 달러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달러가 더 강해진다면은 사실 그 커머더티의 금은 반대인데 요즘 금값도 들썩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또 금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혹여나 하시는 분들 있다면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죠. 예. 네. 보통 이제 금하고 달러 반대로 가는데 지금 같이 강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네. 좀 안전자산 수요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금이 강세로 가는 부분은 채권 금리가 많이 저금리, 거의 그렇죠. 제로 금리까지 낮아진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금값이 올라가는 그렇죠. 그동안은 이제 무이자 자산인 금이 채권에 대해서 국채에 비해서 좀 밀리는 성향을 보였는데 이제 금리가 완전히 낮아지다 보니까 또 금이 오히려 투자 매력이 높아졌다라는 쪽에 관심이 모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주식이나 채권 같이 기본적인 어떤 전통 자산과는 상관관계가 낮다는 점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에 투자하시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골드바 같이 뭐 실물로 직접 사들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그리고 뭐 수수료 더해 보면 한 15%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저 어디다 저장해요? 저 금 사려면은 또 금고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위탁해서 맡겨놓는다는 것도 좀 웃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게 금융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때 저 얘기가 있었다. 그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김치냉장고가 한때 또 유행을 했다고. 예. 우스갯소리로. 네네. 금을 저장하시려고. 맞습니다. 네, 달러 저장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정도. 네, 그래서 금을 뭐 투자하실 때 금융 상품에서도 몇 가지가 갈리는데 네. 이제 펀드 중에 금광을 채굴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금 선물을 추종하는 뭐 그런 상품에도 금융상품. 참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금광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어떤 금 가격 상승할 때 영업 레버리지라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면서 네. 좀 더 이제 주식이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단점은 변동성이 좀 심하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금을 좀 추정하시겠다라고 하면 이제 금 ETF가 가장 좀 쉽고 직관적인 그런 상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 ETF. 네. 요즘 유가 ETF, ETN은 워낙 말들이 많으셔가지고 또 금 ETF로 쏠리실까봐 살짝 또 걱정은 됩니다만 상품은 있다. 그리고 굳이 관심 있으시다면은 저렇게 할 수 있다 정도. 다음에 이제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그 시장 시세가 좀 급변동했잖아요. 이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동학개미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지금까지 주식 순매수를 지속하는 어떤 그런 명확한 뭔가 자신감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3월 이후에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유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간 거의 외국인 투자자는 한 달 이상을 대규모 순매수를 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를 굉장히 지탱하는 역할을 개인 투자자들이 하면서 이 종합 개미 운동이랑까지 별칭까지 생겼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유동성 환경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머니무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개인들의 투자를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정보 비대칭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서 개인들은 좀 묻지마 투자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누가 올 샀는데 올랐다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개입이 투자에 나서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취득을 하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정보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테마주에 집중했던 부분과는 달리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이런 우량주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또 달라진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4월부터는 조금 패턴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요 투자자가 우량주에서 좀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원유 ETF 이런 부분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매수 관점이 많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투기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부분들은 시장 변동성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조심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게 해석하면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다양화되는 현상들. 과거에는 주식이라고 하는 한정된 그리고 또 기업의 어떤 테마 모멘텀을 쫓아가는 그런 거였다면 요즘은 조금 글로벌하게도 많이 접근하셔서 되게 좀 이제 스마트한 개인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자 이들이 기대하는 다시 또 다른 이제 조정만 와봐라 내가 그냥 준비했던 거 할 거야 이런 분들은 또 있으셔가지고 일각에서 IMF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택과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주식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위험한 투자죠. 근데 그런 부분도 지금은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조정이 올 것인가? 자산관리본부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네. 꼭 한번 일단 해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 몇 주간 증시 흐름,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증시 흐름을 보시면 네. 이제 기대를 많이 반영을 하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생긴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MSCI 전 세계 지수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16배 정도 됐거든요. 이게 이제 2월 12일 전고점 수준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국도 최근 4주간의 그 밸류에이션 상승 속도가 2001년 이후에 가장 빨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향후에 이제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 그 펀더멘탈이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 이게 확인이 안 된다, 그냥 실물 경제가 살아나고 기업이익이 회복되는 게 확인이 되지 않고 계속 이 상태로 머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실물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의 괴리가 좀 크게 나타나면서 시장 변동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시장에 사실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도 많이 남아 있죠.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 매일 변동성이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밖에 치료제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또 향후에 임상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이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가 그럼 악재가 아직도 더 남아서 정점을 지난 게 아닌지 아니면 이제 정상화로 가는 이제 초기 국면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다양한 시나리오가 갈릴 수 있고 누구도 100%를 베팅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을 보시면 유동성 장세다. 굉장히 좀 돈에 의해서 많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네. 또 조정이 단기간 안에 급격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이렇게 확대된 시장 환경에서는 실물이 나쁘더라도 일단 돈의 힘으로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은 증시가 모멘텀을 유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정점을 지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기대, 그리고 경제 활동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각국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 심리는 지난달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게 개선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위험 선호가 막 급격하게 훼손돼서 우리가 지난달에 겪었던 변동성을 다시 한번 단기간 안에 겪을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유동성에 기반해서 추가 상승도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코로나19 확인하면서 시장의 좀 방향성을 잡아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대기 자금이 풍부하다라는 얘기 들어봤고요. 돈맥을 파악하라 주제였습니다. 머니무브 주제였고요. SC제일은행 자산관리본부의 홍동희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